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과정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다 받으셨죠? 네. 자,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리미리 좀 풀어가지고 좀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은 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내용 미리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평소에 했던 수업 진도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좀 풀어가지고 오시면서 대신 쭉 풀 때 뭐 답을 보고 굳이 풀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시는데 문장 중에 좀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답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답을 믿지 마시고요. 자, 왜냐면 이게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다 보니까 이걸 출제하시는 분이, 저거 쓰신 분이 이제 좀 억지스럽게 문장을 만드는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문장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장이 문맥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좀 말이 길어질 때도 있고요. 또 오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이번 7, 8월 달은 역시 우리 평소에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 취득세하고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 위주로 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렇게 정리하고 혹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득세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4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문제집 44페이지에 자, 취득세에서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우리 시험지에서는 기본적으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네,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글자 그대로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이다? 취득세다. 자,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고, 자, 열거된 자산을 취득을 했으면 둘 중에 하나, 원칙은 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다. 단, 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 과세 안 되는 경우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현행 열거된 자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과세 안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일단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 안 내요. 그래서 현재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7개가 있죠. 국가 등이 취득했을 때, 귀속 또는 기부 체납했을 때, 신탁, 그리고 법률상 환매, 그리고 임시건축물의 취득, 공동주택을 개소하는 경우,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억나세요? 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면세점에 해당하면 취득세 안 냅니다.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고. 세 번째, 차량이나 기계장비 등을 무슨 취득하게 되면? 원슈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안 내요. 네 번째,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다섯 번째,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취득세 안 내요. 물론 전제 조건은요.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해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지목을 변경을 했을 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 그로 인해서 가액 자체가 감소해버리게 되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요 6가지 항목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크게 4가지가 있죠.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해요. 다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요.
연부금액으로 간다 그랬었고, 증축, 개수,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는 그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될 것이고,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그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요? 세율을 곱하셔야 되겠죠. 그때 자,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원칙은 표준세율이 원칙이죠. 자, 원칙은 표준세율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세율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단 예외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5배짜리하고 3배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취득세만 특례가 하나 들어가죠.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특례가 있더라.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취득세 세율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나왔다. 그러면 원칙은 이 세금을 뭐 하도록 돼 있느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죠. 자, 그때 우리 신고 납부기한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단 상속일 때 한해서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되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시고 비과세가 부과 대상이 되거나 경감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단 이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무슨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할 것이고 이때는 뭐가 추가돼서 나와요?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오겠죠. 그때 우리 가산세의 종류가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일 10,000분의 3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80%짜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10%는 2가지. 어떤 경우에요? 과소신고 가산세일 때하고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20%짜리는요. 무신고였을 때. 40%짜리는 사기나 부정행위였을 때. 1일 10,000분의 3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몇 프로예요? 75%입니다. 그 다음에 80%짜리는 어떤 경우? 중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취득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게 끝인데,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3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3문제 중에서 일단 세율 문제는 100% 출제가 돼요. 어차피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뭐 많게 나오면은 3문제가 다 이 안에서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다른 건 다 안 하셔도 좋지만 세율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2번째는 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 꼭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과세 안 되는 케이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취득세 내야 돼요. 아셨죠? 3번째는 요 납세 절차에 관련된 문제. 하나는 꼭 나오겠죠? 기한이 나오든지 가산세 쪽에서 문제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예요. 어차피 한 문제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3파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납세무자 문제라든지 취득시기 문제라든지 과세표준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문 중에 한두 개씩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따로 독립해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도 이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44페이지